이게 슬램이라니까. 스쿼시가 뭐예요? 크러쉬가 뭐예요? 이게 크러쉬. 애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거든? 예. 근데 브레이크는 그걸 다 합치면 브레이크예요. 다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올라가면서 추상을 배웁니다. destroy. 파괴하다. 우리말로 말하면 한자 말이에요. 조금 추상적으로 올라가요. 해보세요. destroy. 이건 조금 더 포괄적이 됩니다. 그 다음, 고도 추상으로 나중에 올라가서 demolish. 예, 이건 폭파, 해체, 붕괴 이런 조금 더 어려운 말이에요. demolish. 이건 이제 중3 고등학교 이후로 넘어가면 고도 추상으로 올라가거든요. 이 순서대로 배워 올라가면 머릿속에 vocabulary 스트럭처가 아주 균형을 잡아, 이렇게 생겼어요. 거꾸로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여기 sensory가 있고, 그 다음, 반추상. 올라갈수록 어휘수가 많아져요. 추상, 고도 추상은 이렇게 많은데, 단어수가 많은데,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요 밑에 있는 이 모든 거를 sensory하고, sensory, 엄밀하게 말하면, concrete는 뭐냐면, 그냥 구체적이라는 뜻이에요. 와닿고 구체적인 것들이 밑에 요만큼 한 줌, 몇백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반추상으로 올라가면서 조금 많아지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초등학교, 기본 700단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올라가면서 추상이 되면서 이렇게 벌어져요. 2만 단어, 3만 단어, 30만 단어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이 위에 있는 30만 단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센서리로 말하면 이렇고, 추상적으로 말하면 이렇다는 거를 감을 잡고 있어야 사람이 말을 하지. 그잖아요. 자, 이게 이 말을 쓸 때인지 저 말을 쓸 때인지 감을 못 잡으면 웃겨버려, 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저 사람하고 붙으면 저 사람하고 경쟁을 하면 내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때인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안도미키 선수하고 이번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별로 의식 안 하고요. 하더라도 결국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문제 안 돼요. 문제 안 돼요. 그럼 저쪽이 약 올릴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다시, 김연아 선수. 이번에 아사다마오 선수하고 대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김연아 선수가 박살 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된다고. 근데 사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박살나다는 센소리 영역에 속하는 거고요. 압도적 우위는 고도 추상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박살, 그 다음에 깨져, 파괴,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주 고상한 말로 올라가는데, 애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하지마 그랬는데, 막 뛰어다니다가 뭘 깼어. 도자기라도 깼어요. 그러면, 팍! 도자기 깨졌잖아요? 그럼 엄마가, 깨졌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봐! 박살났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깨졌다, 파괴됐다 보다 박살났다를 먼저 배워요. 구체적인 말을 먼저 배운다고. 그러면서 그 박살이라는 그 말하고 톤하고 엄마 표정, 인상 찌푸러진 거, 이거 막 깨진 거, 당혹스러운 거, 죄책감, 이게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세트처럼 머리가 확 입력이 들어간다고. 밑에 박살이 지금 깔려 있는 거지. 어릴 때 센서리를 넣어주면 영어에 있어서 감이 잡혀요, 이게. 딱딱한 말을 써야 될지 부드러운 말을 써야 될지 그게 감이 잡히면 설득력이 생긴다고. 근데 그게 감이 안 잡혀, 보통 이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우면. 그래서 애들한테 다시 얘기할게요. 센서리로 접근하는 거 밖에 방법이 없고요. 센서리로 또 접근해야 걔 영어 인생에 좋아요. 결국은 센스 있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영어 설명하다가 웃기기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말하자면 구원의 구멍인 거지. 애들한테는 이게 애들을 정말 구해줄 수 있는 구멍이에요. 그 구멍이. 애들 자기도 좋고, 가르치는 엄마도 좋고, sensory. 얼마나 고마운 이름이에요. 자, 이 고마운 이름 자 해보세요. sensory. concrete. 구체적인 거. 애들은 구체적으로 다루셔야 됩니다. 영재교육 한다고 추상적인 거 강요하시면 머리에 고장납니다. 그거는 슬슬 배우면 돼요. 그리고 때가 있어, 때가, 머리가. 머리가 커지면 그게 맞는 거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잠깐 한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주의를 드릴게요. 선행학습 때문에 문법을 언제 시켜야 되느냐고 압력을 받아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법은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각, 동사, 목적, 보어, 원형, 부정사. 이 말을 초등학생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한국말입니까? 외국어입니까? 외국어입니다. 한자잖아요, 다. 외국어예요, 다. 보세요. 지각은 뭐냐면은 지각이 있다 없다 할 때 지각이 뭐냐면 sensory, 그게 지각이거든요. 오감이 있다 없다. 알아챈다 못 알아챈다. 동사는 뭐예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다. 목적어는 뭐냐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그럴 때 을자 붙은 거를 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적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 너를 사랑해 할 때 너가 목적이고, 그 다음에 보어는 뭐냐면은 도와주는 말은 보죠. 도와주는 말은 도와주는 말인데 문장에서 없어져 버리면 문장이 그냥 해체돼 버리는 말을 보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원형이라는 건 뭐냐면 변형이 아니라 원래 형태라는 거고, 원형 부정사라는 건 뭐냐면 사는 말, 단어라는 뜻인데 정해져 있지 않은 게 부정사라. 그래서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걸 부정사라고 그래요. 안 정해져 있다고, 용처가. 지금 내가 설명한 이 설명 있잖아요. 이걸 지금 겨우 어머니들이 끄떡끄떡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한자 말 개념을 설명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려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해서. 그것도 중학교 1학년들이 그래요. 근데 그거를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때 선행학습을 하자고요? 망가져. 절대 안 됩니다. 아는 척하고 따라가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애들이. 예. 그러니까 문법 선행학습은 선행이라고 그래봐야 초등학교 4학년이 선행, 3학년 2학기가 선행이에요. 차근차근 그때부터 명사는 이름, 예. 철수, 영희, 개똥이, 철수, 영희, 개똥이, 바나나, 우유. 예. 이게 명사는 이름, 명사는 이거 가지고 일주일 끌고요. 그럼 해봐자. 물은 명사일까 아닐까요? 명사. 엄마는 명사일까 아닐까요? 사랑은 명사일까 아닐까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일주일 끌어. 그 다음에 이제 동사 가지고 일주일 끌고, 부사 일주일 끌고. 부사 굉장히 어려워요. 개념이. 대학생들을 앉혀놓고서 명사가 뭐야? 그럼 이름이요. 동사가 뭐야? 동작이요. 형사가 뭐야? 상태요. 부사가 뭐야? 잠잠. 설명 못해요. 부사가 뭐야? 부사가 뭐냐면요. 왕이 있어. 왕이 있는데, 왕이 저 타조는 달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옆에 신하가 있다가, 이 신하는 나서지를 않아. 왕이 뭐라고 해야 나서요. 이렇게 신하가 있다가 빨리요 이렇게 얘는 이쁘구나 그러면 신하가 있다가 디게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낑겨서 정도를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부사라 그러거든요.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일주일을 해야 초등학교 고학년이 겨우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고 그랬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애를 선행학습한다고 학원에 보내잖아요. 문법학원에. 그럼 문법학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형식은 하고 왔지? 자 SV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때까지 영어를 이만큼 외워서 영어를 실제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가지고 나는 열등생이야. 이렇게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외워두세요. 딱 엄마들이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혹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것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그 뒤는 문제 없어요. 첫 번째 뭐? 팔품사. 사자 붙은 거.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뭐 감탄사 이런 사자 붙은 거. 이걸 정확하게 한국말 공부, 한자 공부로, 한자말 그 공부, 어의 공부로 정확하게 뿌리까지 이해하면 되고, 두 번째, 문장, 구성, 오요소,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문장에서, 회사 안에서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에 대한 이해. 예, 아까 그 팔품사는 족보예요, 족보. 어디 집안 출신. 그 다음에 구, 절의 차이는 뭐냐. 구는 아무리 길어도 그냥 동네 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고, 절은 뭐예요? 회사를 차려서 확실하게 사장, 이사, 뭐 부장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짧아도 문장이거든요. 예, 이게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를 애들이 정확하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중급 문법, 고급 문법 다 문제 없어요.
용어를 몰라서 문법을 못하는 거예요. 영어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외국 살다 온 애들이요. 영어 너무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아예 살다 온 애들. 그런 애들이 문법 학원에 보내놓으면 영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다음부터. 영어 자체에 대해서 그냥 흥미가 떨어져 버려요. 그건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지. 한국말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법은 그렇게 차근차근 가시면 되고 절대로 선행한다고 1, 2학년으로 끌어내리시면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 망가져요. 깨져요.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 지도를 볼게요. 자, 결국 방법은 잘 됐다고 오늘 방법 말씀드리니까 방법은 잘 돼 있는 방법을 쓴다고 봤을 때 얼마나 누적돼야 된다고요? 10,000시간 정도는 누적을 시키셔야 적어도 10,000시간 누적 안 되고 잘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000시간 정도 누적을 시키셔야 돼요. 어차피 누적을 시켜야 된다. 시키려면은 뭐가 전제 조건이 된다? 애가 영어를 어떻게 해야? 좋아해야 된다. 좋아하려면 첫 번째 엄마들 애를 잡지 말자. 두 번째 나이에 적절한 걸 시키고 선행학습에 꽂히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선행학습 때문에 미쳐 있어요. 근데 선행학습이 절대 애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선행학습은 그 나이에 적절한 걸 충분히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A자 마지막. 자, 따라하세요. aside. aside는요, 곁에 서란 뜻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자, 따라해보세요. 같이 뛰자. 애하고 같이 뛰어주셔야 돼요. 애하고 같이. 이게 이제 첫 번째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데, 이제 appropriate에서 내가 방법론을 길게 얘기했잖아요. how. 근데 방법 가지고 안 되는 건 뭐냐면 애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동기 조절은 방법으로 잘 안 돼요. 방법은 방법일 뿐이고 동기 조절이 안 된다고.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을 먹게 그 물을 먹게 하는 그 동기 조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요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들하고 한 1분만 얘기를 해보면요. 1분도 필요 없어요. 몇 마디만 주고받으면요. 그 집 애들이 결국 20년 후에 영어를 결국은 잘하게 될지 못하게 될지 거의 100% 알아맞혀요. 제가 이래봬도 직업으로 영어 가르친 지가 올해 22년째거든요. 그래서 몇 살인 거야? 그래서 옛날에 제 초창기 때 가르쳤던 꼬마들이 지금 다 엄마 아빠 됐어요. 근데 어떻게 자라서 영어를 어떤 애들이 성공을 하는지 그때 엄마들이 얘들을 어떻게 했을 때 얘들이 이게 다 임상 데이터가 있어요. 저한테 머릿속에 수천 건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거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간단해. 엄마 아빠 두 분 중에 딱 한 분이라도 영어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하거나 영어 외국어 이런 거가 눈에 보였을 때 반응이 이렇게 되는 집은 무조건 잘합니다. 애들이 영어 나중에 100%예요. 예를 들어서 채널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채널 이렇게 그 케이블 띡띡띡띡띡 이렇게 심심할 때 돌리는 것도 사람마다 취미에 따라 머무는 초수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저 빼고 다 여자거든요. 그래서 채널 이렇게 돌아갈 때 이걸 몇 개 놓으면은 띡띡띡 가다가 축구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0.1초밖에 안 걸려요.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나는 또 그러면 이제 스포츠 나오면 조금 더 있지, 이렇게. 조금 더 있어. 근데 이제 워낙 3대 1이니까 압력 때문에 한 5초 보다가 또 돌려요. 근데 돌아가다가 잉글리시 EBS E 같은 방송이 나오잖아요. 영어 교육이 목적인 채널이 확실한 채널이 이렇게 딱 나왔을 이렇게 딱 돌아오면 이게 딱 쓰면서 하고 표정이 변하는 집은 애들이 무조건 영어를 잘합니다, 나중에. 확실해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영어는 옆집 아저씨예요. 옆집 아저씨 같아요. 그래서 꼬마한테 야, 너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야 돼, 알았지? 특히 앞집 아저씨 인사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교육시켜도 소용없어요. 만약에 옆집 아저씨를 엄마 아빠가 만나기만 하면 흉을 보잖아요. 새로 이사 왔잖아. 근데 뭐 엘리베이터에다가 막 거기서 침 뱉어놓고 그게 인간이야, 사람이야, 짐승이야. 정말 이웃이라고 이렇게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날 욕을 하면은 얘가 그 아저씨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러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애 보고 그러면 너 어른한테 그게 뭐니까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에 대한 엄마 아빠의 태도가 애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태도가. 브랜팝스 아시죠? 네. 그 브랜팝스 같은 경우에는